안녕하세요. 진짜 역사를 만나는 시간,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인 교과서 역사 2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6페이지 청동기 문화 보급을 살펴보면요.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전역에 확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청동은 구리나 주석, 아연 등을 섞었던 합금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섞인 합금으로 도구를 만드는 것을 청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동기로는 주로 무기, 재사용 도구, 장신구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푸집이라는 틀을 마련해 놓고요. 그 틀에 구리, 주석, 아연 등을 녹인 물을 부어서 단단히 굳혀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만 해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무기, 재사용 도구, 장신구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지배층들이 대부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청동기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농기구로서는 돌칼이 사용이 되거나 또는 나무로 만든 도구들이 사용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반달 돌칼이 청동기 시대 때 사용됐던 농기구로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고요.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농기구들과는 차별점이 있으니 여러분께서 구별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점점 정교해지는 석기나 나무들을 통해서 농기구나 일상생활에서도 청동기 시대에 아직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이 만주와 한반도에 이러한 청동기,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파형 동검, 두 번째 거친 무늬 거울, 세 번째 민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이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즉 우리만 가지고 있는 청동기 문화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기원이 어느 때냐라고 한다면 이 청동기 문화권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과서 16페이지 밑에서 보시다시피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 청동기 동검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동검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동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이 있는데 이 두 동검은 손잡이와 칼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6페이지 밑에 있는 지식 플러스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우리 한반도에서 받아들인 이 청동기 문화를 기원전 3세기경 일본으로 전파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17페이지 청동기 시대의 사회 경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페이지 맨 처음의 내용으로서는요, 먼저 이 청동기 시대에는 신석기 시대 때 시작되었던 농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다양한 잡곡의 재배가 늘어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다양한 잡곡으로서는 조, 기장, 수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벼농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벼농사는 한반도 남부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 때는 아직까지는 전역이 다 이 벼농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목축이 굉장히 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축이 뭔지 아시죠? 목축은 가축들을 키우고 사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목축들이 이 마을, 집단마다 흔해지게 됩니다. 또한 주거가 강가나, 즉 사는 곳이 강가나 완만한 구릉지대에 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일단 방어에 적합한 곳이 필요했고요. 또한 물을 구하기 쉬운 곳, 물을 구해서 농사를 짓기 유리한 곳으로
방어에 유리하며 농사짓기 적합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강가나 완만한 구릉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앞에서 봤다시피 이 농사가 발달하게 되고 목축이 흔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농경이 발달하면서 청동기 시대에는 사회 경제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농경이 발달하면서 점점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죠.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급속도로 인구가 늘진 않기 때문에 결국 먹고 살아도 남는 생산물, 즉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잉여 생산물이 생기다 보니 먹고 살기 좋다 보니 인구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똑같이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빈부 차이, 즉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계급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계급이라는 것은 지배층과 지배를 받는 층이 생긴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급이 점점 발생하면서 자신의 부족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부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뺏기 위해서 식량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갖고 있는 자원 같은 것들을 뺏기 위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더 크게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시설이 점점 발달하고 방어시설에 유리한 곳으로 주거지를 잡게 되고요. 또한 이 부족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정치 세력을 군장 또는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장과 족장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 권력, 즉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정치 권력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종교적 권위, 그래서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장들이 또는 군장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인 고인돌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고인돌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내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를 이어 이제 교과서 18페이지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 건국되기 이전 기원전 2000년경쯤은 중국 황하강 유역에서 중국 국가가 먼저 형성되게 됩니다. 중국의 국가가 형성되고 난 뒤에 만주와 한반도에는 선진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선진 집단이란 것은 앞서간 문물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앞서간 문물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놓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발달된 농경, 그리고 두 번째, 우수한 청동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단이 만주와 한반도에 등장하면서 정복 또는 다른 부족과 연맹을 통해서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고조선은 동국통감에 의하면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건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단군왕검이란 단군,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왕검, 정치적 지배자라는 뜻으로서 이 단군왕검이 합쳐져 있는 것을 보아 재정일치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은 초기에는 요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국가가 후기에는 한반도 대동강 유역 쪽으로 이 중심지를 이동하게 되고요.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로서는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등이 있습니다. 자, 고조선의 건국에 이어서 고조선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은 아무래도 영토를 중국과 맞닿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게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고조선 경우 크게 두 차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서는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가면서 중국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인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인경 중국의 유의민들이 대거 철기 문화를 들고 들어오게 되면서 고조선이 발전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진한 교체 시기에 또 중국 유의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경 중국 유의민들이 철기 문화를 들어오면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가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원래 고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인 이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변하게 되고요. 두 번째, 거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를 다루는 기술들이 더욱더 발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 이 전국 시대로 가면서 전국 칠흥 중에 하나인 중국의 연나라와 교류 및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연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보면 고조선의 영역이 이 정도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나라가 연나라입니다. 그래서 연과 고조선은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교류 및 대립을 하게 되면서 고조선의 정치 기틀이 마련이 되고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국식으로 연과 대립을 하기 위해서 왕이란 말도 사용을 하게 되고, 또한 왕위 세습 그리고 관료제도 기원전 3세기경을 거치면서 정비가 되게 됩니다. 이 관료제 같은 경우도요, 상, 대부 이런 식의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고조선에서 사용하는 관료의 관직명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위 세습이 된다는 거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전까지는 왕위 세습이 뭐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물려주기 형식, 선의의 형식으로 간다라고 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로 물려주는 이런 식의 왕위 세습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기 틀을 마련하고 점점 발전하던 고조선이 또 한 번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안교체기 기원전 2세기경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 진안이 교체되면서 많은 중국 유의민들이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유의민 중에서는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왔는데, 당시 왕인 고조선 준왕이 위만을 살펴보니 괜찮은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만을 국경지대를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고 자리를 주었는데, 위만이 고조선 준왕을 배신하고 몰아낸 다음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때는 기원전 194년으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기원전 108년까지 이 시기를 위만조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위만조선은 고조선에서 따로 떨어져 온 나라가 아니라 이 고조선 안에 시기 구분할 때 위만조선으로 구분한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 고조선, 같은 고조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만이 들어올 때 철기 문화를 들고 왔기 때문에 철기 문화, 고조선의 철기 문화는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고조선이 건국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시기 동안 점점 사회의 사람들은 다양해지고 사회는 점점 복잡해졌기 때문에 고조선은 팔조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팔조법은 교과서 19페이지 밑에 현재 나와 있는 3개의 조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팔조법에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주요 포인트가 뭐냐? 바로 생명 중시. 근데 누구의 생명 중시요? 인간의 생명을 중시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 시기에 뭐 50만 전을 내게 한다.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거. 개인 재산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이 개인 재산을 중시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교과서 19페이지에
팔조법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20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고조선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위만이 왕이 되고 난 이후, 즉 위만 조선 때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의 배경에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는데요. 지리적 이점, 어떤 것이 있냐? 제가 지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이 가운데에 고조선이 있고요. 중국은 진안교체기를 거치면서 한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사만 땅 지역에 이제 진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다리를 놓듯 무역을 하면서 이 무역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무역의 이득을 통해 고조선은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요. 고조선이 이렇게 성장할 때 한나라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황제가 등장하게 돼요. 한무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 계속 한나라가 생기면서 머리 아프게 했던 민족이거든요. 이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흉노가 고조선과 손을 잡는다는 걸 얘기 들었고요. 흉노를 없애기 전에 고조선을 먼저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쳐들어오게 되고요. 고조선과 흉노의 연결을 끊기 위해 쳐들어오게 되고 약 1년여간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고조선의 지배층들이 분열하고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을 자신의 지역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4개의 군과 여러 개의 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한사군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현들을 설치하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원래 여기에 살았던 고조선인들은 이 사만 지역으로, 이 밑에 지역이요, 사만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조선의 멸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